프로젝트 프리덤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일시적입니다. 그 유일한 임무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군은 이란의 해역이나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무고한 국가들과 그들의 물자를 국제 해상로에서 차단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이란은 명백한 침략자이며 민간 선박을 괴롭히고 모든 국가의 선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하며 중요한 해상 요충지를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무기화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란은 선박들을 괴롭혀왔고 모든 국가의 민간 유조선에 총격을 가하며 통행료 제도를 도입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이란의 계획은 일종의 국제적 갈취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그런 일은 끝입니다. 미국 상선 두 척과 미 해군 구축함들이 이미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으며 이는 항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란 측 이 사실에 당황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박들이 앞장섰습니다. 상선과 군함 모두가 앞에서 처음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항상 그래왔듯이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 척의 선박이 통과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미 중구사령부는 협력국들과 함께 수백 척의 선박, 해운회사, 그리고 보험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이 모든 선박들은 자신들이 갇혀있던 이란의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직접 선사하는 선물로 우리는 해협 위에 강력한 미국의 성조기를 상징하는 보호막을 구축했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수백 대의 전투기, 헬리콥터, 드론, 감시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민간 상선들을 24시간 내내 경계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의 선박은 예외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철통 봉쇄도 계속해서 완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프리덤이 시작되자 이란 항구에서 6척의 선박이 봉쇄를 뚫고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전략을 넘어 인도주의적 목적도 있습니다. 이란의 불법적인 장악을 깨뜨림으로써 우리는 수십 개국 선원들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고 전 세계 에너지 경로를 확보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부족 현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다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의 남은 병력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미국 군대나 무고한 상선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미국의 화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작전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국민, 우리 선박, 우리 항공기, 그리고 이 임무를 지키기 위해 주저없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무고한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하십시오. 이 국제 해역은 모든 국가의 것이지 이란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파트너, 동맹국 그리고 전 세계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시적인 임무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는 우리보다 이 수로를 훨씬 더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안정시키고 있어서 상업활동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세계가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곧 여러분에게 책임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지금 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놀라운 미국인 여러분께 그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준비성,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정확성 덕분에 오늘도 그리고 매일 전 세계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투부대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가할 리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진행 중입니다. 상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며 미국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힘과 명확성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인들과 미 합중국 해군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장관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부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 상업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하여 사실상 상업교통을 차단하고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려 했습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해상 요충지 중 하나를 방해함으로써 이란은 글로벌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확립된 항해권과 해양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끄는 정권은 사실상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픽은 이란이 해당 지역을 상대로 시도했거나 실행한 군사적 교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점과 파란색 점은 상업 화물선과 유조선의 집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곳 해협에 상당한 전력을 배치해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측면에서는 여전히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해협과 오만만 그리고 아라비아 및 아라비아만에서 이란이 상업 선박을 공격한 사례와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휴전이 발표된 이후 이란은 상업 선박을 9차례 공격했고 2척의 컨테이너선을 납포했으며 미군을 10번 이상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현재로서는 대규모 전투작전을 재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봉쇄선에 있는 유조선과 화물선들의 집단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 현재 1,550척이 넘는 상업 선박에 승선한 22,500명의 선원들, 이 아라비아만에 갇혀 이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해운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바로 어제도 이란은 오만을 한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3차례 공격했으며 이 중에는 푸자이라 석유 터미널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저지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해협에서 상업 선박을 방어하는 미군을 향해 순항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보트를 투입했으며 미 해군 MH-60 헬리콥터와 육군 AH-64 아파치 헬리콥터가 이러한 위협을 성공적으로 격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더 조용합니다. 이 방어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로젝트 프리덤은 상업 선박을 보호하고 해협을 통한 상업 흐름을 회복하며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해협 남쪽에 강화된 보안 구역을 설정했으며 이 구역은 미국의 육상, 해상, 공중 전력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 선박에 대한 이란의 추가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역량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다른 군함들이 이란의 위협을 탐지하고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정과 자폭형 공격 드론이 포함됩니다. 공중에서는 82 공수사단 2조율하는 100대 이상의 전투기 공격기, 그리고 기타 유인 및 무인 항공기가 24시간 내내 상공에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강화된 보안 구역과 그 접근로에 대해 방어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15,000명 이상의 미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역적인 공중 및 해상 통제권을 확립했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들은 바다 위, 하늘, 그리고 무전에서 미국의 전투력을 보고 듣고 솔직히 말해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준으로 앞서 언급된 것처럼 2척의 미국 국적 상선이 통과했으며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선박들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걸프만 안쪽에서는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계속해서 모든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 외에도 중부사령부가 합동전력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전투작전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적도 우리의 현재 자제를 결의 부족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방장관 모두 지금이 해협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이 와서 지원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장관에게 다시 넘기기 전에 오늘 우리의 합동군의 일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낙하산 병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중부사령부이나 다른 곳에서 즉각적이고 확장 가능하며 치명적인 전투력이 필요할 때 All American 사단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제82 공수사단은 우리나라 즉각 대응 부대의 핵심으로 통고 시 몇 시간 내 전개 준비가 됩니다. 이 낙하산 병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임무든 수행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언제든지 공군 항공기에서 지상 전투로 강화하여 주요 지형을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2차 세계대전 시 시칠리아와 노르망디에서 그들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또는 그레나다나 파나마에서 했던 것처럼 후속 부대가 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거나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이 위대한 사단의 역사에서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반란 진압 작전부터 대테러 작전 그리고 전력 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잘 훈련되고 장비되어 훌륭한 지휘와 불굴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올 아메리칸 낙하산 병들의 불굴의 정신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이 역할에 자원했고 공수훈련에 자원했으며 복무에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은 이제 강제 진입을 위해 사용하는 부대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오늘도 그들은 육상, 공중, 우주, 해상, 사이버 전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며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를 사용해서 말이죠. 그들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차세대 전술 네트워크를 사용해 정보와 작전을 보강하고 이 모든 효과를 완벽하게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집중 덕분에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기회를 보고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위험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용기와 끈기 그리고 투지를 가지고 그들은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에 전사한 장병 몇 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 위치한 미 육군 예비군 718 공병중대회 윌리엄 리버스 하사, 브레오나 모펫 상병, 그리고 케네디 샌더스 상병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2024년 1월 28일 요르단의 타워 22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의 공격을 받아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계속 간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님과 저는 우리나라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파병 장병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이제 다시 말씀을 넘기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Alexandra Angossoul, en Americanus입니다. 장관님, 이 소형 보트 함대 남은 부분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관리 가능한 골칫거리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임무에 미국 전략이 없다는 비판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위협이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의장님이 언급하신 그 6척의 공격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졌고 미국 군함의 실제 위협이 되기 전에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남은 건 그런 소형 선박들 뿐입니다. 저희가 가진 능력을 갖춘 구축함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속하고 물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협의 집결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략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을 보면 저희가 다른 데로 한눈 팔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독립적이고 일시적이며 저희는 이를 국제사회에 넘길 계획입니다. 세계는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아니 거의 항상 그렇듯이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를 기꺼이 맡아 상선들을 통과시키고 구축함을 보내며 미국의 보호막을 제공하고 세계가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로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그들이 이를 방어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상 매우 집중된 전략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의장님, 데이비드 지어입니다. Real America's Voice.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침몰되었거나 확인된 쾌속정들 중에 AK-47 같은 소형 무기보다 더 큰 무기나 대함 순항미사일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IRGC와 테헤란 사이에 분열이 있다면 휴전 협정을 위반하지 않고도 이런 공격을 하는 IRGC를 우리가 타격하는 것에 대해 테헤란이 동의하도록 만들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우리 함정에 다가오는 어떤 것이든 거기에 뭐가 있든 상관없이 방어해야 하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 쾌속정들에 정확히 어떤 무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소형 화기뿐이고 쾌속정에는 특별한 무장은 없습니다. 소총이나 소형 기관총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은 연안 순항 미사일도 몇 발 격추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우리 구축함들이 매우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방어 작전이 전 세계를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란 측에 공개적으로도 비공개적으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이란 협상가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이를 통제하고 합의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맞죠? 비록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그 합의를 이끌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작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해협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쇄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선박을 통과시킬 수 있으며 전 세계가 선박을 통과시키도록 도울 것이라는 사실에 이란이 당황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전 세계가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열 의향이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그들이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첫 번째 질문은 케인 장군님께 드립니다. 저는 데일리 와이어의 메리 마가렛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의 공격이 본격적인 전투작전 재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헥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협에 여전히 기뢰에 대한 우려가 있나요? 그리고 저희가 들은 자폭 돌고래에 대한 보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자폭 돌고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레이저 빔단 상어랑 비슷하죠, 맞죠? 재가동 기준은 제 권한이 아닌 정치적 결정입니다. 지금은 저강도의 교란 사격 수준입니다. 이란이 남쪽 측면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데이브, 답변하자면 그들의 지휘 체계는 여전히 매우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이 최전선 하위 계층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